Hello everybody, this is Aram. Welcome to my class. 안녕하세요. 저는 열혈 강사 박아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문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공유를 먼저 해드릴게요. 영문 이력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CV 혹은 레주메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한글 이력서 있죠. 이력서를 영어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라이팅이나 스피킹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목적이죠. 그러면 영문 이력서를 왜 쓸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력서를 써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문 이력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와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나의 경력과 학력, 그다음에 뭐 나의 스킬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기술해서 적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커버레터라고 해서 이력서 위에 커버를 씌운다라고 해서 약간 편지 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문 이력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텐데요. 영문 이력서는 포멀할까요? 인포멀할까요? 네, 아무래도 얘는 비즈니스 상황에 있는 거니까요. 포멀하게 쓰셔야겠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 바로 절대 뭐 이런저런 뭐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고 되게 그 규칙에 맞춰서 잘 쓰셔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펠링이라든지 그래머 미스테이크가 없도록 쓰셔야 하겠죠. 그렇지만 뭐 영문 이력서에서 그래머 자체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력서가 어떤 거고, 이력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뭐 영문 이력서든 국문 이력서든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인적 사항일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컨택을 해야 할지, 전화번호, 그 다음에 요즘에 이메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메일, 그 다음에 주소가 사실은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혹은 어떤 뭐 온라인의 어떠한 그런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문서도 전달을 그렇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소를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는 꼭 필수 요소이지만 이거 부분은 사실은 뭐 요즘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들이 있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SNS라고 하시면 안 돼요. SNS는 사실은 이거는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넣느냐 안 넣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 회사의 이미지와 나의 사생활이 굉장히 부합이 되는 경우라면 소셜미디어 어카운트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소셜미디어 이 어카운트를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찾아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레퍼런스가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되게 뭐 인생을 재밌고 뭐 착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뭐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데 옛날에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뭐 반대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나 했었던 걸 포스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회사와는 좀 잘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는 잘 생각해보고 거기 안에 내가 포함을 시켜야 할지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큰 셀링 포인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소셜미디어에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팔로우 수가 되게 많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되게 좋은 뭐 example이라든지 뭐 좋은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내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어카운트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잘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력인데요. 만약에 대학생들이라면 학력을 조금 더 위주로 쓰실 거고, 만약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력을 위주로 좀 더 많이 쓰시겠죠.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의 흐름 순서인데요. 바로 가장 최신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생이다 그러면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럼 뭐 대학교, 고등학교 정도 쓰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뭐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교까지 한 두 가지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요것만 쓰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고등학교까지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경력도 마찬가지죠. 업무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와 관련된 것.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아시죠? 가장 처음에는 지원 직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시죠? 예, 직무 제가 여기다가 안 써 놨지만 꼭 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으시면 되고요. 사실 또 그런 게 있죠. 대학생들은 '아 나 진짜 내가 경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또 이 회사에는 경력이 없으면 날 뽑아주지 않아.' 이런 게 되게 딜레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은요, 사실은 기업에서도 알고 있죠. 내가 이 친구가 당연히 경력이 있다라고 예상하지는 않아요. 예,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뭐 수상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회사 뭐 학교에서 조금 뭐 그 수업 시간 외에도 교수님을 도와드려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혹은 뭐 인턴십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사용을 했었어야만 했던 뭐 파트타임 잡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기술하셔도 괜찮아요. 어쨌건 간에 어떠한 직업이든 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그 무언가는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부분만 사실 찾으신다면 그 경력을 이 경력이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써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내용을 좀 더 기술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이 있다라면 넣으시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는 그냥 넣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러한 그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수상 경력 해놓고 비워놓는 거 이런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자기네들 양식이 있고 거기다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그 아예 그 수상 경력을 통째로 할 수 없으니까 비워둘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보통 그 영어로 이력서를 쓰시고 어떤 회사에다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요. 약간 좀 상시 채용이 좀 많아요. 혹은 뭐 한 번에 누군가를 뭐 공고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정해진 양식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 거를 내 디자인을 잘 해 놓고 혹은 문서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그 회사에 맞춰서 조금씩 에디팅 하셔서 보내시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없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째로 없애 버리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격 사항도 이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자격 사항이 진짜 많잖아요. 뭐 자격증이 진짜 많고 국가 자격증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사설 자격증도 진짜 많은데 해외에선 사실은 자격증 자체를 뭐 하는 경우는 뭐 진짜 그런 뭐 되게 중장비 같은 것들을 그 운전하셔야 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기술을 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격증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자격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안에다 쓰시면 좋은데요. 자격증이 없어도 사실 우리 요즘에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은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뭐 정 안 돼도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다루시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요. 바로 스킬 부분에다 넣으시면 되세요. 스킬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뭐 언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막 사실은 영문 이력서니까 언어 능력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orean and English라든지 이렇게 언어 능력 같이 이런 것들도 만약에 중요하다, 업무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추천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reference라고 해요. 보통 이력서를 쓰시면 이 이력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천인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해서 여기 추천인이 있으면 거기에다 이제 전화를 걸거나 혹은 이메일을 넣어서 이 사람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어땠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천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추천인은 보통은 추천인이 돼주세요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의 이름과 직급과 그다음에 뭐 주소 혹은 이메일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등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추천을 받아서 2분 정도 혹은 3분 정도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없다 그러면 추천인은 요청하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쓰는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이력서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영문 이력서에서는 사실은 또 biography 혹은 profile information 혹은 summary 혹은 self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통은 많이 넣기는 해요. 그래서 한 뭐 4-5줄 혹은 3-4줄 정도로 좀 짧은 아주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넣으시면 아무래도 좀 영문 이력서화 돼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 뭐 3개 혹은 4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건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고 내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내가 웹 디자이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예쁘게 하실 수도 있겠죠. 폰트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도 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다만 폰트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읽기 어려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기본 폰트라든지 가독성이 좀 높은 그런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이력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은 뭐 에이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디지털 디자이너로 바로 지원하는 직무를 바로 여기다 같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컨택트 인포메이션, 그다음 서머리가 자기소개라고 했죠? 아주 간단하게 3줄 정도로 적고 있고요. education, 그다음 work experience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는 스킬, 그다음에 refer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컨택 인포메이션 자 뭐예요? 전화번호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 친구는 디지털 디자이너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다 적어놨네요. 자, 그다음에 서머리를 보시면 자기소개라고 했잖아요. 자, a passionate digital designer with over 10 years experience in online content design and development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게 중에서도 사실 요걸 그대로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플래지어리즘이라고 해서 안 되죠. 똑같이 그냥 카피한 거니까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그렇지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 쓰실 수 있어요. passionate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열정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이 단어들은 사실은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취업을 하실 때. 그래서 이건 갖고 오셔도 돼요. 사실은 이거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 부분을 좀 바꿔서 쓰셔도 크게 상관없겠죠. 뭐 passionate 만약 디지털 디자이너가 아니다. 그럼 passionate editor with 뭐 passionate writer with over 1 year experience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겠죠. 어디에 어떤 분야에서라고 해서 적고 그 다음에 known for my hardworking ethic and have exceptional people skill.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비슷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하드워킹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 exceptional people skill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communication 스킬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interpersonal skill과 관련된 것들은 언제나 플러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써주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해서 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다른 어떤 그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혹은 뭐 파트타임을 일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 피플 스킬을 보여주는 것, 하드워킹 스킬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력서에 워크 익스피리언스 안에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에듀케이션. 자, 우리 대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서 쓰셔야겠죠. 자,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제가 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BA라고 해서 원래 마스터 오브 아트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대학원을 이야기하죠. 자, 대학원에서 MA in Graphic Design. 자, 여기서 A는 아트니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사이언스라고 한다면 MSc 이렇게 쓰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찾는 방법은요. 그 위키피디아에
학사에 가시면은요. 뭐 MA, MSc 이렇게만 적으셔도 어떻게 학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참고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학교마다 이런 학위들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마스터 오브 아트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학교에서 학과마다 지정해 놓은 이 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위를 줄 거냐. 그래서 뭐 이학사 뭐 이학 쪽으로 되는 그러니까 그런 뭐죠. 이과 쪽으로 되어 있는 학위를 줄 거냐 혹은 문과 쪽으로 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Master of Graphic Design, Bachelor of Fine Art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적으시고요. 자신의 이 그 뭐죠? 경력,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전공 있죠? 이걸 잘 쓰셔야겠죠. 이 전공명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요. 내가 그냥 임의로 적는 건 아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페이지를 영문화 시킬 수 있어요. 영문화 시킨 다음에 내 그 컬리지에서, 그러니까 내 그 단과 대학에서 나의 그 전공을 찾아보세요. 그럼 전공명을 학교에서 해놓은 그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으셔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내가 트랜슬레이션 하셔가지고 적는 게 아니고 팝하고나 구글에서 트랜슬레이션해서 적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학교에서 지정해준 공식적인 명칭으로 전공을 정하셔야 하고요. 전공 이름을 적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이름도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스펠링이 있어요. 꼭 그걸로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학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갔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요. 2017년부터 2020년이다. 그러면 아이고 2017년부터 2020년이다. 그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물결을 써 가지고 그 어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에서 이거는요. about이란 표현이에요. 약간 약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하이픈을 쓰셔야 돼요. 2017 하이픈 2020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석사가 있었으니까 석사 먼저 쓰고 그다음에 학사를 쓰게 되었죠. 석사가 마스터고 학사는 배출러고 박사는 PhD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요. 학사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배출러, 그래서 Bachelor of Art in Fine Art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Bachelor of Fine Art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학교 이름 다시 한번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요 날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사실 맞춰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education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학사다 그럼 학사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쓰시면 좋겠고 아직 학생이에요. 졸업 안 했다 그러면 요거를 2020 말고 present라고 해서 현재까지 다닙니다라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다? 학교 홈페이지를 가셔서 학교가 지정해 놓은 공식적인 학교 이름과 공식적인 그 전공 이름을 적어서 스펠링 틀리지 않게 적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서 문서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보통 폰트가 틀려지거나 혹은 뭐 뒤에 배경이 약간 회색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폰트의 사이즈도 바뀌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디자이너들은 잘 알겠지만 학생들은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사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 폰트,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본문이랑 맞춰 주셔야 돼요, 스타일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회사에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꼼꼼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사실은 다르지 않지만 꼼꼼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 조금 실수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같은 거 틀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가 뭐 두 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하나로 만들어 놓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폰트 같은 것들도 다른 것들이랑 다 제대로 어울려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력서를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한번 스킬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요. 스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certificate,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는 자격증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인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킬 위주.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할 줄 아는 능력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되게 뭐 컴퓨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스킬스, 그다음에 랭귀지 스킬스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섹션을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죠. 그래서 컨텐트 라이팅, 웹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것을 쓰실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웹 디자이너 관련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나와요. 경력과 관련된 거죠. 이 사람 아까 10년 동안 경력이라고 했으니까 경력이 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포지션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만약에 달랐다 그러면 회사 이름으로 나누는데 마찬가지로 최신 순서대로 최신을 가장 내가 최근에 했었던 일부터 과거로 이렇게 점점 시간의 순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웹 디자이너라고 해서 이 사람 웹 디자이너를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서? 회사 이름이 나왔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현재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present를 쓰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무를 기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업무와 뭐 정확하게 관련은 없는데 얘랑 그래도 내가 어떤 뭐 인터퍼스널 스킬을 보여준다거나 뭔가 팀워크 스킬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를 내가 강조해서 쓰고 싶어요. 특히 학생인 경우에, 대학생인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좀 적어 놓고 회사 이름이랑 그다음 내가 뭘 했는지 적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특별하게 했었던 거, 그중에서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될 수 있을 만한 것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아무래도 플러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완전한 문장 형태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deliver 20 websites from concept to completio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프레이즈 개념으로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웹 디벨로먼터로서 뭐 어떤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무를 썼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완전히 이력을 사항을 막 정리해서 적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몇 개만 적어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경력과 관련된 것들은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제가 해서 추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천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rovided upon request라고 해서요. 만약에 추천인이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영문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레이아웃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안드레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자, 그래서 얘도 아까 서머리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는 프로파일 인포라고 해서 자신의 소개를 먼저 해요. 어떤 일을 했는지, assist 했고 뭐 works closely with the marketing head for this promotion and others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프로파일 인포를 경력과 관련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택 인포메이션 있죠? 그래서 요거 전화번호,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주소를 적었네요. 자, 그 다음에 my skills 해가지고 이 친구는 좀 그래픽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까는 그냥 뭐죠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그냥 폰트 그냥 단어로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 친구는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인 스킬은 내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만점이라면 여기까지. 웹 디자인 스킬은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중하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경력직이니까 워크 익스피리언스 먼저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에듀케이션을 먼저 쓰시고 난 다음에 뭐 경력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레이아웃의 차이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보다 가장 높은 거,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거를 해서 과거, 최근에 했었던 거 현재, 그다음 과거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똑같이 적었지만 이렇게 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가장 최근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그래서 뭐 2015년부터 2019년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5년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 주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직무를 했고 어디에서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education history가 있어요. 그래서 education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아까 마스터 뭐 MA, BA 뭐 이런 것들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예 풀어서 Master of Design이라고 해서 이거는 석사 과정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고 그다음 어떤 유니버시티에서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적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내가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뭐 설명을 하시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틀러 오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마스터와 배틀러 갖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땄다라고 해서 최근에 있었던 거, 최근 학력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 학력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my reference라고 해서 이 사람은 추천인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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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처를 적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베카 포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볼까요? 뭐 패션 디자이너고 이건 그냥 제가 제 사진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한국에서는 어때요? 이력서 사진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한국에서는 이력서 사진은 이런 거 안 쓰고 되게 딱 정면 보고 이력서 딱 증명사진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해외 이력서는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영문 이력서는 해외 이력서 아니고 영문 이력서 우리나라 다른 거는 사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은 사진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배우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진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넣되 이렇게 우리가 굳이 뭐 디자이너는 얼굴이 필요 없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되게 중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굳이 사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디자인과 관련돼서 내가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셔도 되지만 사진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쓰지 않았죠. 그래서 나의 나이를 밝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밝히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넣지 않습니다.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보통은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거니까 뭐 사진을 한번 넣어봤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직무는 넣으셔야 되죠.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를 아까 뭐 summary라고 하셔도 되고, profile information이라고 하셔도 되고, biography, 그 다음 about me라고 쓰셔도 되잖아요. 근데 뭐 biography는 사실 일대가 관련된 거라서 좀 더 길기는 길어요. 근데 about me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I'm a fashion designer who has 7 years of experience in this job 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적고 있고 뭐 나는 굉장히 경력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education 보면 똑같죠? 얘는 그냥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education도 맞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는 이제 날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건 샘플이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마스터 오브 에듀케이션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뭐 요게 이제 뭐 2015년부터 2020 뭐 2019년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 오브 패션 디자인, 배첼러 오브 패션 디자인 해서 석사, 학사 먼저 쓰시고 만약에 석사가 없다 그러면 학사 쓰시고 여기는 고등학교를 쓰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experience랑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서 뭐 경력이 없다 그렇다라면 하나를 가지고선 얘기하셔도 되겠죠. 그럼 내가 뭐 했다? 직무 assistant to the fashion designer. 패션 디자이너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시를 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서 지원했던 그 직무를 좀 더 자세하게 적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skills가 있어요. 자, skills 보면,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뭐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computer skills, language skills로 나눠가지고 illustrator, photoshop, final cut pro, 뭐 CAD 이렇게 이건 대문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English and Korean을 한다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맨 뒤에 넣네요. 그래서 전화번호 있고요. 이메일,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그다음 주소까지도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사진을 넣어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트 컨설턴트 잉글리시 티처 이렇게 적어놨는데 바이오그래피를 적어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가겠죠. 네, 그래서 쭉 써서 한참은 뭐 왼쪽에 아예 바이오그래피를 좀 잘 많이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익스피리언스를 간단하게 써놓고 그 다음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도 또 시간의 흐름대로 쓰고 스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사용하시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컨택트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으셔가지고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영문 이력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영문 이력서는 크게 영어로 뭐 이렇게 많이 적어서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뭐 자격증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름 그다음에 학교에서 정해준 전공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꼭 그것을 이제 그 주최하는 그 웹사이트 그러니까 주최하는 회사나 주최하는 학교에 웹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 거기서 지정을 해 놓은 영어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뭐 이런 경우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날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잘 적으시고 그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하셔서 쓰시고요. 예 그리고 about me라든지 아니면 summary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아까도 뭐 passionate 한다라는 거, hardworking, exceptional people skill, 뭐 interpersonal skills, 뭐 enthusiastic 뭐 이런 거 있죠. 그러한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나랑 만약 캐릭터가 많다라고 한다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어들을 좀 모으신 다음에 그걸 좀 조합을 하셔 가지고 about me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3 줄에서 4줄 정도를 한번 영어로 적어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웹 뭐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정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워드를 사용하시거나 한글을 사용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적으셔서 한글 파일을 그대로 보내시면 아무래도 컴퓨터마다 다르겠지만 안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PDF로 바꿔서 변환하셔서 보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거를 사용하시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템플릿을 그냥 만들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인터넷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나랑 잘 맞는 것들을 잘 고르셔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요런 거 있죠. 대문자 여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할 때 요게 대문자 요게 대문자죠. 여기는 소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고 여기는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시고 영문 이력서를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I will see you next time.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